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유치권이 존재하는 경매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물건은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 2017 타경 3856호 물건입니다. 보통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법정지상권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으나 유치권은 웬만한 물건에 거의 다 존재하므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가 누차에 말씀드리지만은 법정지상권은 거의 완벽하게 성립 유무를 알 수가 있지만은 유치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곤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말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필자는 경매와 관련한 다수 책자를 집필하였으며 최근 만화로 배우는 부동산 등기 책자가 출판되었습니다. 각 서점가에는 배포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현재 의정부에서 세형 경매학원을 운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원지방법원 2017 타경 3856호 물건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보여드리는 사례는 지지옥션 경매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경매 물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치권입니다. 과연 유치권이 성립하는지, 성립한다면 얼마만큼의 유치권을 주장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 물건은 재매각 물건이므로 입찰 보증금이 금차 법사가의 30%인 5억 9,338만 9,200원입니다. 먼저 이 물건의 최초 법사 가격은 40억 3,666만 2천원인데 2017년 2월 감정평가 당시 평당 670만 원씩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즉 감정평가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현재의 주변 시세는 조사 결과 평당 900만 원, 금매는 700에서 8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물건의 현장에 가본 결과 현재 유치권을 주장하는 프랑카드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가 나온 물건을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964-2번지를 제외한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물건은 용인 경전철 동백역 인근에 있으며 주변은 전원주택단지로 조성되었으며 현장을 가보면 CCTV가 설치된 것과 경비실 등을 보면 분위기가 일반적인 전원주택단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납니다. 그러나 이 현장은 돌에서 약간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조용하며 바로 인근에 임야가 있어서 주변 환경은 양호한 지역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사이트를 보니까 유치권을 주장했으나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 1, 2심에서 유치권자가 패소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경매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에서 확인해 보니까 경매 사이트와 똑같은 내용으로 유치권자들이 1, 2심에서 패소했다고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나옵니다. 이 내용만 보면은 유치권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 후 사건 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을 하기 전에 법원 경매 정보 후 당사자 내역을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유치권자가 있는데 유치권자가 법원에 유치권자라고 신고를 하면은 유치권자는 이해관계인이 되고 유치권을 가지고 있으나 법원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해관계인을 가지고 말씀드리냐면은 유치권자가 이해관계인이 되면은 유치권자는 경매 관련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법원 경매 기록에 나와 있는 유치권 소송 사건 번호를 가지고 열람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사건 번호 및 당사자 등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사건 내용이 뜹니다. 자, 사건 기록을 보니까 유치권자가 유치권 존재 확인 소송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채권자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 사건은 반대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원고, 즉 유치권자들의 속가가 50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며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일부 승소가 되었다고 나오면은 50억 3천만 원에서 얼마가 승소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 피고가 항소를 했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의 유치권이 확인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심 판결문을 신청해 보겠습니다. 자, 수원지방법원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민원란의 정보에 보면은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판결문 제공을 신청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판결문을 제공해 줍니다. 비용은 1,000원 정도가 소요되며 이를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필자가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본 결과입니다. 판결문을 확인해 보니까 유치권으로 50억 3천만 원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판결은 1억 5천만 원 정도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2심을 보겠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2018년 12월 12일 옹고 일부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부승이라는 것은 도대체 얼마만큼의 승소를 했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심 판결문을 신청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2심 판결문입니다. 2심 판결문을 보니까 1심에서 인정한 1억 5천만 원보다 줄어든 1억 2천만 원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고 옹고인 유치권자가 2018년 12월 31일 상고를 했지만 2019년 1월 31일 각하되어 유치권은 2심 판결과 같이 1억 2천만 원으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1심과 2심 대법원의 결과를 확인해 볼 결과 이 물건을 낙찰받는 사람은 1억 2천만 원의 유치권 금액과 이자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매에 입찰할 때는 유치권으로 1억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자가 약 3천만 원 정도이고요. 또한 이런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잔금 대출을 받으러 가면은 은행에서는 유치권자의 포기각서 등을 받아와야 대출을 해준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난 경우에는 대출 가능 금액에서 유치권 금액을 차감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자, 이 물건에서 알 수 있듯이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물건처럼 조금만 주의해서 분석을 하면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어렵지 않은 물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점을 생각해서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원하시는 내용이나 주제 또는 사건 번호를 올려주시면 가능하면 방송을 해드리겠고 이렇게 올리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의정부 세영경매학원에 들리실 기회가 된다면 실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